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6월 11일 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나는 우연히 성공한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으로 성공한 것이다. 어너스트 해밍웨이. 네, 감사 스마일도 우연히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감사 스마일이 주 6일 방송을 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항상 되묻고 있습니다. 물론 인생을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아침 방송을 통해서 저도 만족을 하지만 제 방송을 갖다 시청하시는 단 한 분이라도 꼭 부동산 인사이트가 조금이라도 나아져서 제 방송을 갖다가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실 것을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응원합니다. 지금 인터넷상에서 조금 돌고 있는 이야기를 갖다가 조금 먼저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강남 3구는 좀 쉬었다가 오를 듯 2, 3급지가 오를 차례임. 양극화 그딴 거 아직 없음. 입지 서열대로 시차 두고 시세 따라가게 되어 있음. 마포 성동은 이미 튀어오르고 있다. 두 번째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영향으로 해서 입주 폭탄으로 주변 시세 조정 이따위 말장난하는 애들 턱주가리 돌려야 된다. 오히려 신축 매머드급 대단지발로 서울 부동산 상승이 계속적으로 견인되고 있다. 입주 시 주변 전세가 영향도 짧게 줄 듯 전용 84가 물량이 적다. 게다가 조합원 물량으로만 카운트해야 된다. 감사스마일TV를 애청하신 분들 중에 올림픽 파크 포레온 입주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때 당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을 갖다가 놓치신 분들은 물론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세 번째로 비트코인. 나도 이렇게 빨리 1억 갈 줄 몰랐다. 그냥 홀드하고 자식 물려주면 된다. 또 때려지을 것 없는 폐쇄성 높은 강남 태북 아파트라고 보면 된다라고 이렇게 짤을 주셨는데요. 감사스마일도 제 주변에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좀 일부 계시는데, 제가 그분들께 조금 더 많이 배워서 제 스스로 또 공부를 해서 제가 다음번에는 또 이런 이야기도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금리 잘 모르겠다. 하방일 것 같긴 한데 무식해서 난 잘 모르겠다. 자세한 건 우성님한테 물어보기 바란다라고 하는데, 부동산하고 금리하고 물론 밀접한 관계가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부동산 현장에 있으면서 금리의 영향을 갖다가 부동산이 받는 건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금리가 또 올라갔을 때 또 부동산을 갖다가 또 매수하시는 분도 있었고, 실제로 감사스마일도 2009년도, 10년도, 13년도를 보니까 그때도 지금보다 고금리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관련을 해가지고는 정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요. 다섯 번째로 다주택자 포지션. 이게 역발상이긴 한데 다주택자 하고 싶어도 이제 못한다. 양도세 때문에도 그렇고요. 뭐 취득세 때문에 또 지금 다주택자가 지금 시장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다주택자분들은 그냥 가만히 지금 앉아서 지금 말 그대로 부동산 기족되었다고 보면 되고요. 역사적으로 다주택자가 시장에서 물을 뿜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올 하반기에 정부에서 또 어떤 부동산 대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 하반기에 전세 난이 정말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마침 또 부룡님께서 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강남에 좀 일이 있어서 다녀온 길에 여기 서울 부동산 절대 원칙 책을 갖다가 좀 읽고 돌아오면서 제가 문득 너무너무 와닿는 이 부동산 절대 원칙 5가지를 제 애청자분들, 찐팬분들, 그리고 감스님들께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 드립니다. 첫 번째로 정부가 규제했던 지역에 먼저 관심을 두길 바란다. 그만큼 미래의 수요가 많은 지역, 그러니까 투기지역,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 지역. 만약에 내가 투기지역을 못 갈 것 같다라고 하면 투기과일지구, 그 다음에 안 된다라고 하면 조정대상 지역으로라도 지금 관심을 두면 좋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입지가 부동산의 핵심이다. 수요가 많은 입지, 일자리가 기본입니다. 계속해서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잖아요. 한강을 기준으로 한강 이남이 부동산 투자로서는 더 좋다. 그러나 이제 일자리가 많이 이제 확충되는 지역,
교통망이 증가하게 되면 일자리도 또 당연히 또 증가하게 되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에 GTX-A 서울 운전 구간이 개통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보다는 분명히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입지가 부동산의 핵심이다 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시장의 방향성은 양극단으로 정말 더 벌어집니다. 이렇게 중간 영역이 더 확대되면서 중간층이 어떻게 보면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갖다 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이게 더 확대된다. 그러니까 정말 부익부 빈익빈이 더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내가 만약에 중간에 영향이 있다고 하면 이왕이면 상위 집단에 가까운 쪽으로 선택을 갖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방향성을 확인했다면 흔들리지 말고 가야 된다. 달라지는 것은 오직 가격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가격은 저평가되어 있어서 싸게 느껴지겠지만,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언젠가는 가격을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고요. 또 수요가 많은 곳은 늘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스마일이 부동산 현장에서 15년 전부터 현장에 있으면서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 왜 사람들이 서울 부동산에 갖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요를 갖다 하는지, 사는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서울 부동산은 수요가 많다. 그런데 이제 가격이 작년, 재작년보다 지금은 비싼 거지만 또 수요가 정말 더 몰리게 된다고 하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흔들리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절대 단순 호재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제가 이거는 정말 놓쳤던 부분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좀 늦어도 되고 확정된 것에만 집중을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GTX A, B, C, D, B, F 6개까지가 있지만 물론 확정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이미 착공되는 거는 GTX A, B, C 같은 경우가 지금 착공이 들어갔고 B도 지금 착공은 하긴 했지만, 일단 그런 부분에서까지 따져서 봤을 때는 일단 GTX A 이미 이제 서울 운전구간이 개통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일단 이렇게 확정된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5가지 꼭 내가 어떤 부동산 의사결정을 할 때 정말 이거는 아마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 원칙이다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꼭 이대로 실천을 갖다 하시고, 만약에 내가 어떤 부동산을 갖다 택할 때 이 5가지 요소를 대입해서 여기에다가 입지, 가격, 상품 이 3가지를 갖다가 다시 한번 플러스를 한다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오늘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제가 또 이야기 드릴 게 정말 많은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후 4시 58에 제가 4시 58분에 삼성역에 도착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삼성역에, 그러니까 이 3호선 대화행 지하철을 타고 이제 고양시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3호선 구파발행 대화행 종점은 반드시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거는 고양 시민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지금 고양시 국회의원이 4분 계시는데 정말 다른 거 정말 그런 것들 논하기 전에 정말 이 삼성 구파발행 종점 대화행 종점만이라도, 정말 구파발행 종점이 아니라 백석역까지만이라도 좀 대화행이 정말 대화행으로 계속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대화행 백석행 정도로만 하더라도 더 좋지 않을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무 3호선을 갖다 이용하는데, 서울에서 고양시로 되돌아오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려서 10분을 또 기다렸다가 이렇게 오는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계속 우리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피해를 갖다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모든 서울에 있는 버스 정류장은 다 고양시에 있거든요. 고양시에 버스 정류장이 다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 방송을 갖다가 보시는 고양 시민들이 바꿀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좀 보완해 나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어제 집값 폭등 적중 전문가 이상우님의 풀 대출로 집 살 때 왔다라고 초품화 평품화 잡아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저희 애청자분께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최근에 녹번 이편한 세상 캐슬 매매했습니다. 신생아 대출로 매수했는데 매수하기가 무섭게 KB 시세가 2천 올랐습니다. 하마터면 못 살 뻔했습니다. 물론 시세가
다시 조정될 수는 있겠지만 대단지와 신축이 압도되어 가지고 매매할 수밖에 없었고, 신축과 대단지의 희소성이 점점 커질 거라 믿고 매수했습니다. 언제나 감스님의 인사이트에 힘을 얻고 갑니다라고 이렇게 정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다시 한번 댓글을 남겨주신 땡땡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여기에는 이게 지금 닉네임이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내 집 마련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첫 번째 집인지 두 번째 집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신생아 대출로 매수했다라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집일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어찌됐든 간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집이라고 하더라도 상위 입지로 매수하신 거를 정말 축하드리고, 또 이분은 절대로 집 사면 안 됩니다. 상투 잡고 통고 갑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상투의 그런 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이제 반등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올 하반기가 더더욱 걱정이 되면서 전세난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제 방송을 갖다가 보시는 분들이 불특정 다수이고, 제가 그분들께 당장 뭐 집을 갖다 매수하라라고 이야기는 드리지만, 제가 그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끌고 가서 매수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 말씀을 갖다 듣고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실 분들은 하시고, 아니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된다는 말씀 감사 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빠숑님의 방송을 갖다가 세 번을 갖다 제가 들었거든요. 매일 신고가 차라리 집 사자, 30대가 이제 시장의 메인이다, 이 말씀을 갖다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20분 30초 일기 신도시 이주단지 철회 주민 설문조사에서 이주계획 짠다, 이 20분 30초부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정말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은 제가 빠숑님 방송을 갖다가 물론 전체적인 걸 다 보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만약에 시간이 좀 안 되신 분들은 25분부터라도 꼭 이걸 갖다 보실 것을 제가 정말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어떤 이야기를 갖다 하셨냐면, 빠숑님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서울과 붙어 있는 곳, 특히 고양시 덕양구에 관련해가지고 고양시 전체적인 왜 일산의 집값이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이유라든지, 그리고 덕양구를 갖다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감사스마일이 고양시 덕양구에 있다라고 해서 물론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더 강조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지만, 제가 알고 계신 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수도권에 김포 한강 신도시부터 광교, 동탄, 그다음에 남양주 다산, 그리고 평로편까지 제가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실제로 투자도 동쪽, 남쪽, 서쪽은 제가 못 해봤지만 투자도 좀 많이 했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서울과 맞붙어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또 제 나름대로 많은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제가 또 놓쳤던 부분들은 7, 8년 전에 제가 서울에 이렇게 서울의 그런 부동산의 앞으로의 그런 미래 가치를 갖다가 제가 그때는 조금 놓쳤어요. 그런데 놓친 거에 대해서는 저는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놓쳤기 때문에 더 많은 공부를 했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이 서울 부동산 절대 원칙을 읽어보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게 되고, 또 아침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왜 서울 부동산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밖에 없고, 또 과거에 조선시대 때부터도 이렇게 그러니까 서울 한양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선망했고, 또 동경했고, 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려고 그렇게 했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을 때,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빠숑님께서 어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스님들만이라도 만약에 내가 능력이 안 되고 내가 자본금이 없어서 서울로 만약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저는 차라리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고양시 덕양구를 포함해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광명시, 과천시, 부천시 등등 어떠한 곳이라도 지금이라도 매수하시면 분명히 좋을 것 같고, 특히 서울과 맞붙어 있는 곳 중에서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는 곳이 고양시 덕양구입니다.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양시 덕양구에 내 집 마련을 갖다 희망하시는 분들이 물론 서대문이라든지 은평이라든지 마포로 많이 가시지만, 다 그 이유가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3호선 때문이에요. 경의중앙선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저는 올 하반기에 서울 운전구간이 개통이 되고, 더 나아가서 저는 이제 용산까지 신분당선이 들어온다고 하면
물론 2030년 이내는 쉽진 않겠지만 신분 당선도 서북부까지 충분히 연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저는 갖고 있고, 더 나아가서 창릉 3기 신도시에 그리고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일자리가 지금보다는 분명하게 확충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감사 스마일이 정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빠숑님의 어제 방송 매일 신곡과 차라리 집사자 30대가 이제 시장의 메인이다 에서 20분 30초부터 실시했던 이 주민 설문조사에서 이주계획 짠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꼭 한 10분, 한 13분 정도 되는데 시간이 없으신 분은 25분부터 꼭 보실 것을 감사 스마일이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감사 스마일이 부동산 시작하면서 정말 빠숑님을 갖다가 조금 빨리 제가 알았다라고 하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못했을 텐데, 그래도 그런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 가지고 현재 지금 감사 스마일이 있고, 또 빠숑님 덕분에 제가 주 6일 방송을 갖다가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참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리고 대한민국에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있지만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입지 플러스 입지 상품 가격 그리고 내 집 마련하는 그런 솔루션은 빠숑님을 따라올 수가 없고요. 또 빠숑님의 인사이트를 계속적으로 해 나간다고 하면 갈아타기라든지, 그리고 평생 부동산을 갖다가 그러니까 여유롭게, 그리고 내 미래 또 내 자녀들에게까지 의식주 중에서 이 주거 부분만큼은 정말 확실한 그런 가르침을 갖다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 스마일 감스님들만이라도 빠숑님의 그런 인사이트를 간접 경험하시고, 특히 뭐 부동산 세미나라든지 또 어떤 온라인 그런 강의 같은 경우도 좀 들어보실 것을 또 추천드립니다. 또 제가 오프라인 세미나에 또 참석해서 빠숑님께 그런 좋은 인사이트들을 또 감사 스마일 멤버십 회원들께도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정말 저는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의 그런 생리라든지 부동산의 그런 메커니즘이라든지 어떻게 부동산이 돌아가는지까지 정말 더더욱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조금 할 수 없는 이야기들까지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membership에 제가 담아 드릴 수 있을 거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내가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나 저에게 또 후원을 갖다가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감사 스마일 멤버십 회원에 가입을 해주시면 제가 100분까지는 제가 멤버십 회원 어떠한 설명이라도 제가 해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멤버십 회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주 토요일에 또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해가지고 회원 별도 영상을 갖다가 또 제가 영상을 갖다 업로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들이 있으니까 4,990원 감사 스마일에게 투자하실 분들은 투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제가 광고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앞 광고는 차마 못 드리겠고요. 제가 중간중간 제가 광고의 말씀을 좀 드리는 거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빠숑님께서 이게 6월 9일 날 서울에 내 집 마련하는 건 늘 어려웠다. 제가 6월 9일 날도 제가 오후에 빠숑님의 그 라이브 방송을 시청을 했는데, 제가 이거는 뭐 경향신문의 78년 1월 12일 기사, 치솟는 서울 땅값 어려워지는 내 집 마련, 정말 조선시대 때부터 한양에 서울에 내 집 마련하는 거는 정말 어렵고요. 90년도 7월 6일 동아일보 기사, 91년 5월 27일 매일경제 기사에서도 내 집 마련 32년 걸렸다. 그리고 91년도 28세 봉급자 환갑돼야 내 집 마련. 그 정도로 서울의 내 집 마련은 계속적으로 어려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6월 23일 날 감사 스마일이 스마트튜브 정규 세미나에 혼돈의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돌파하는 것이다. 부룡님하고 레오님, 아기검님 강의도 제가 듣고 제가 또 요약을 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멤버십 회원들 대상으로 해서, 만약 여기 와서 정말 세미나를 들을 것을 더 추천드리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또 일요일날 또 어디를 또 가야 되는 그런 사정들이 있잖아요. 각자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멤버십 회원들 대상으로 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또 요약해서 이야기를 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 드릴까 하다가 제가 이쪽에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빠숑님께서 6월 10일 날 아침 새벽 5시 29분에 더 가까운 곳에 계십시오. 그래야 이 혼돈의 시기를 거뜬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포스팅을 해주셨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판단이 안 되는 지금 한 줄기 빛이 내려오는 것 같은 방송이었다. 사야 할 것도 사지 말아야 할 것도 오히려 더 명확해졌는데 왜 고민을 하고 있었나 싶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을 겪어본 분들께 확인만 해도 될 것을 우리는 언제부터 내 안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 정약용 선생님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를 소개해 드렸었는데 무려 12,000명의 빠세님들이 공감을 해주셨고 감스님들께 제가 이 이야기를 갖다 해주는 이유는 물론 제 방송을 갖다가 TV를 또 보고 제 방송을 보시는 또 찐팬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빠숑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은 그 부분이고 저는 한 번 더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해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서울 문 밖에서 몇십 리만 떨어져도 태고적의 원시사회 같은데 하물며 먼 시골은 어떻겠느냐. 서둘러 먼 시골로 이사 가버린다면 무식하고 천한 백성으로 일생을 끝마치고 말 뿐.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서울 밖으로 이사가지 말고 버텨라. 분노와 고통을 참지 못하고 시골로 가버린다면 어리석고 천한 백성으로 일생을 끝마칠 뿐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문득 제가 전역을 할 때 제가 이제 서울 근교에서 이제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께서 제가 이제 전역을 하고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이제 어머님이랑 같이 살려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냥 서울에 있어라고 내려오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이야기가 와닿진 않았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한 4, 5년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서울 옆에 있기를 정말 잘했구나. 그때 서울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사실. 그런데 서울로 전셋값이라든지 서울에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서울로 진입하지 못하고 이제 저는 외곽에 이제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면서 이제 전세 외곽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저는 이제 고양시 덕야구를 택했고 그런데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내가 서울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은 서울로 들어가셔도 되는데 만약에 내가 서울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서울 근처,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만이라도 선택해서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기회는 또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정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유배지 강진에서 아들들에게 이렇게 서신으로나마 정말 아들들에게 한양에 서울에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감사 스마일도 물론 제 자녀가 있습니다. 제 자녀들에게도 제가 만약에 내가 서울이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서울 주변에 이렇게 해서 내 집 마련하고 여기에 직장을 갖고 일자리를 갖고 생활을 할 것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스님들만이라도 꼭 제 오늘 이야기 그리고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지금으로부터 한 250년 전에 거의 한 300년 전 2100년 따지게 되면 한 250년 전에 이야기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은 인사이트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상승기인가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가 부룡님 강의를 갖다가 물론 자주 듣지는 못하지만 부룡님의 인사이트를 갖다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스님들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제가 링크를 다 걸어 드릴 테니까 부룡님하고 했었던 이 방송 꼭 저 역시도 23일 오프라인 세미나 강의 너무너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저는 이제 빠숑님이라든지 부룡님 강의를 들으면 저는 노트에다 메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메모를 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느낀 것 좀 있어서 이야기 좀 드리면 미분양은 전세 물건이 되지 못한다라고 부룡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무릎을 쳤고요. 미분양을 사서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를 해가지고 다주택자든 1주택자가 매수를 해가지고 이거를 전세나 월세를 줘야지만 미분양의 그런 전세 물건이 되는데 미분양은 지금 통계에 잡혀져 있는 미분양 물건이 증가를 하고 있으면 이 미분양 물건은 전세 물건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올 하반기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전망을 해주셨는데 부룡님께서 전세난이 정말 심해질 것이다. 투자자 관점으로 좋은 기회가 올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 상급지가 이제 A급지, B급지, C급지가 있는데 B급지에서 기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울 신축 A급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최고의 수익률은 B급지에서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23일 날 제가 부룡님의 그런 인사이트를 갖다가 듣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23일 날 어쨌든 간에 부룡님을 직접 뵙고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아기곰님이라든지 레오님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인사이트를 갖다가 제가 듣고 와서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꼭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드리게 되면 많은 분들이 서울 부동산을 갖다가 택하는데 그 이유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게 있고, 또 부동산 투자의 절대 원칙이 5가지 절대 잊지 마시고요. 감사스마일이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잖아요.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만약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정말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종잣돈을 많이 모아 놓으셔야 된다. 그리고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최소 1주택, 그 1주택은 지방이 아닌 서울 수도권, 물론 서울이면 더 좋겠지만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을 꼭 내 집 마련을 하셔서, 만약에 다음번에는 내가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그런 중간 지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공을 갖다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오늘 성공을 하고 싶은 비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매일 아침마다 팔굽혀펴기를 한 개씩만 하십시오. 한 개씩만. 잊지 마시고 매일 365일 팔굽혀펴기를 10개 하지 마시고 한 개. 그 한 개를 1년 동안 해보십시오. 그러면 1년 동안 꾸준하게 하시게 되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꾸준함이 성공으로 가는 가장 첫 번째 지름길이다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끝으로 드리면서, 감사스마일은 우연히 성공한 것이 아니고 꾸준함으로 성공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감스님께 이야기 드리고, 오늘 우연찮게 제 방송을 보셨거나 아니면 또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셨던 많은 분들이 감스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스 화이팅! 고맙습니다.